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편집을 우리가 텍스트 편집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기능들을 좀 배우느라고 이 텍스트를 좀 계속 활용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지난 시간에 요거를 우리가 고딕 계열로 바꿨죠. 고딕 계열로 바꿨고 이게 이제 양끝 맞춤, 여기 양끝 맞춤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보기가 이렇게 좀 편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단락이 일단 너무 많은 것 같고 단락을 요 내용에 따라서 여기 살짝 좀 일단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이 시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왔고요. 굉장히 기네요. 우선 여기서도 한 요 정도 해볼까요? 요 정도 좀 띄워주도록 하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띄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보기가 좀 편하게 좀 이렇게 해두도록 하고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조금 손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패러그래프에서 패러그래프 패널을 열어서 들여쓰기를 일단 제로로 만들어 버릴게요. 그래서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단락 시작 문자를 별도로 표시해서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락에서 김자만 좀 시작 글자를 좀 달리 해볼게요. 그것은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요 기능이에요. 요 기능을 하시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단락 표시 글자를 우리가 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단락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두 개의 행을 차지해라. 시작하는 문자가 두 개의 행을 차지해라 그러면 당장 이렇게 됐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 좀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영문에서는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한글에서는 여기 좀 잘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손을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요 폰트들을 조금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한다면 캐릭터 패널을 여셔서 요거를 한 13 정도로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13 정도로 줄이고 행간을 조금 느리는 방안으로 좀 해볼게요. 행간은 좀 느려서 행간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느리도록 하고 패러그래프에서는 전체적으로는 행 위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두게끔 행 위에 그 다음에 행 아래 이렇게 두게끔 그러면 단락별로 이렇게 좀 띄어졌죠. 단락별로 조금씩 띄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좀 보기가 조금 낫죠. 조금 나은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볼까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 김이 정확하게 여기 좀 쌓여있지 않죠. 이건 영문에서 할 때는 굉장히 세련되게 잘 돼요. 근데 한글에서 할 때는 조금 손을 받아줘야 돼서 그거는 뭐냐면 이게 현재는 지금 이 패러그래프이 지금 13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좀 딴 것보다 크게 나와 있어요. 근데 13포인트를 조금만 줄여준다거나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조금 아래로 내려온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위로 좀 올라갔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죠? 조금 더 자연스러워서 좀 보기가 좀 편하지 않나. 심지어는 요 글자만 우리가 이렇게 엑스트라 볼드 이런 식으로 좀 진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진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볼드 정도로 해도 되겠죠? 뭐 이 정도도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또 요 색깔을 좀 달리할 수도 있어요. 색깔을 요것만 선택해서 자 이렇게 해서 타입툴에서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색깔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스워치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스워치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한 이런 색깔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빨간 색깔 계통으로 하면은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이와 같이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같이 지정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단락에 대해서 그렇게 해볼까요? 자, 이 단락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고, 여기서도 패러그래프 가셔서, 여기, 첫 번째 단락 문자를 좀 크게 하고, EN까지 차지게 하고, 근데, 이렇게 연도가 나왔을 때는 약간 좀, 그렇죠. 연도가 나왔을 때는 글자를 두 개로 늘리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은 뭐 요런 거는 세 개까지 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셋, 넷. 이런 식으로 하면 연도에 대해서 좀 상징성이 부여가 되죠. 일단 상징성이 부여가 되고 요거에 대해서도 아까 한 것처럼 우리가 패러그래프에서 조금 폰트를 조금 줄여줄 수도 있겠고요. 요거를 조금 더 올려주는 것, 자, 올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는 요게 좀 커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다음에 자간도 좀 다르게 좀 줘버리면, 자, 이렇게 좀 해버리면은 좀 더 이게 저희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요거는 뭐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서치에서 저라면 뭐 이런 색깔로 한번 주시되, 자, 주시긴 하되 똑같은 걸 주는 건 좀 그런 거. 똑같은 걸 줘볼까요? 똑같은 걸 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똑같은 걸 하고 여기서 틴트에서 조금만 차이를 좀 줘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시면 좀 달라지죠? 여기 좀 맨 앞이니까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글자를 잠깐 바꿔가면서 시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한 글자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한 글자가 좋은 것 같아서 패러그래프에 가서 여기 둘로 하시고 여기서 한 글자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캐릭터 패널에 가셔서는 요거를 좀 볼드로 주시고, 아이고 전체가 다 먹었네요. 다시 컨트롤 Z 하고 요 글자에 대해서만 볼드라고 지정을 하시고, 볼드라고 지정을 좀 진하게 됐죠? 진하게 되고, 요거 사이즈도 조금 작게 할 수 있어요. 작게 할 수 있어서 작게 하고, 요걸 올리기도 하고, 숫자에서는 그렇게 이게 필요하진 않았는데 여기서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걸로 하시고, 여기서 틴트를 50 정도로 주시고, 이런 식으로 매겼어요. 자, 그러면은 좀 아까보다는 좀 보기가 훨씬 편하고 좀 비주얼한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도 글자를 좀 C자가 계속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바꿔줬어요. 같은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락 시작 표시 문자에 대해서 좀 다른 지정을 함으로써 되게 다른 느낌이 좀 들어요. 다른 느낌이 좀 들고요. 여기서도 같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두 행을 줬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핵자, 첫 번째 글자에 대해서 좀 더 글자를 조금 줄였고, 요거를 좀 올렸고, 그래서 여기와 좀 맞게 있고요. 스와치에서 이게 빨간색 계열로 하고, 여기를 50으로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하고, 패러그래프에서 두 개로 하시고, 여기서 요것만 선택한 상태에서 캐릭터에서도 볼드로 바꿔주고, 여기서 조금 올려줬고, 여기서 줄여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와치에서 붉은색하고 50% 주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았네요. 여기는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좀 바꿔주고, 여기 대해서도 패러그래프에서 이거를 두 행에 걸쳐 나타나게 해라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도 볼드로 바꿔주고, 여기 또 요거 볼드로 바꿔주고, 여기는 볼드가 전체가 다 먹었네요. 이건 볼드가 아니라 여기는 레귤러.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폰트를 조금 줄여주고 잠깐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에 맞춰서 했고, 그 다음에 스워치에서 이렇게 했고, 여기서 50으로 틴트는 50으로 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어페서티를 주지 않고 틴트를 준 이유는, 인쇄에서는 투명도가 먹여지면 그게 좋진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바꿔서 단락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 그러면 이번에는 단락 스타일이라는 것을 지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단락 스타일은 왜 지정하냐면, 우리가 그냥 어떤 그
그러니까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보통은 그 텍스트 프레임을 넣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텍스트를 입력하잖아요. 근데 기본으로 제공되는 값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영문 글꼴로 되어 있으면 한글을 입력할 때 이렇게 좀 깨져서 나온다거나 구현을 못하니까 깨져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글꼴이 너무 크게 나온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 단락의 기본 스타일을 지정을 해두면 항상 그 스타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것과 이어서 여기서 페이지 패널에서 여기서 그 페이지를 한 2개 정도를 더 추가하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본이 되는 단락의 스타일, 글꼴의 스타일을 지정하려면 단락 스타일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어디서 하냐면 윈도우에서 스타일에서 단락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그럼 단락 스타일을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단락 스타일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지정하는 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베이직 단락 스타일,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단락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에디트 베이직 패러그래프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단락 스타일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지정을 하는 것을 열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베이직 캐릭터 포맷 여기를 가시면은 우리가 만약 나눔 고딕을 많이 쓴다 내가 그러면 여기서 나눔 고딕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주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인디자인 할 때 한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글 중에서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눔 고딕을 여기다 쓴 이유는 나눔 고딕이 워낙 이 라이센스가 무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무료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눔 고딕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제 뭐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라이센스가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글꼴 사이즈도 글꼴 스타일도 레귤러로 할 건지 뭐로 할 건지 지정을 하시고 여기 사이즈도 몇 포인트로 할 건지 뭐 이런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행간이죠. 행간은 뭐 요거보다는 좀 크게 하겠다. 나는 좀 한 16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자간도 이건 자간 항상 주니까 보통 한 25 정도는 줘볼까? 이걸 기본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드밴스 캐릭터 여기서는 그렇게 그다지 많이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가로와 세로로 장평을 주는 건데 이거는 그때 지정하는 식으로 하고 인텐드 앤 스페이싱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정말 첫 번째 라인을 항상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퍼스트 라인 인텐드를 지정하실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스페이스 비포와 스페이스 애프터를 저 같은 경우는 요거 0으로 하시고 스페이스 비포를 1mm 스페이스 애프터 이거는 이제 단락을 시작할 때 그 앞부분을 1mm로 할 건지 뒷부분을 1mm로 할 건데 단락을 할 때 약간씩 띄워주는 거 다른 행과는 다르게 이렇게 띄워주는 걸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정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여기가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여기서 이제 텍스트 툴을 클릭을 하셔서 이제 글상자를 요만큼 만들어서 이제 글자를 입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지금의 상태에서 캐릭터를 열어보시면은 나눔 고딕으로 되어 있죠. 12포인트, 그 다음에 자간 마이너스 20, 25. 이렇게 기본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락 스타일을 베이직 단락 스타일을 지정함으로써 우리 항상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써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죠. 훨씬 편하죠. 훨씬 편한데 여기 오탈자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을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락에 대한 것들은 많이 지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단락 스타일이긴 하지만 캐릭터, 그러니까 그 문자에 대한 서식과 이 패러그래프에 대한 서식들, 여기도 패러그래프도 기본으로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요거를 좀 수정하고 싶으면 여전히 수정하는 것은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단락 전후가 1mm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하다 보니까 2mm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좀 수정해서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점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새로운 아예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만드는 것도 배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아까 베이직 단락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여기서 크리에이트 뉴 스타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죠. 그럼 요거가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지정이 되는데 그러면 오른쪽 클릭하셔서 에디트 패러그래프 스타일 1을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제목도 여기서 공병은 단락 01이라고 일단 이름을 지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가끔 가다가 여기 명조로 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명조로 요거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뒀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OK를 눌렀어요. 그럼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근데 이럴 경우에 내가 기존에 한 거에 대해서도 타입을 클릭하셔서 요걸 드래그 하셔서 자, 공병원 단락 이렇게 하시면은 공병원 단락으로 수정이 됐죠. 이거 굉장히 좋고 편한 기능이에요. 그다음 요것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공병원 단락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겨졌고요. 이렇게 또 단락을 하셔서 아니면 베이직으로 그냥 할래 이렇게 됐죠. 이걸 일일이 이 많은 그 단락에 대한 수정을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리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단락을 우리 나름대로 지정해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추가로 몇 가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한번 만들어 놓은 단락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베이직 패러그래프는 기본으로 활용되는 거고 요거는 새로 추가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추가한 것조차도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서 에디트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게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베이직 말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언더라인 이런 거를 만약 이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언더라인으로 하고 이걸 고딕으로 하겠다. 고딕으로 좀 진하게로 하겠다. 명조도 이렇게 한다면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라면 여기서 새롭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락 자, 이와 같이 하면은 간단하게 새로운 단락을 지정해서 쓰는 게 너무 편리해지죠. 이래서 이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이런 작업으로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만한 작업들이 그러니까 제목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목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 하나 추가를 할게요. 자, 추가를 했고
여기서 요거는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기본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제목 한 뭐 3 정도를 새로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명조로 하시고, 이건 저는 이제 제목은 명조로 많이 쓰는 편이라서 요거 이제 취향에 따라 좀 다르겠죠. 볼드를 하고 요건 13포인트를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서 인텐드에서 뭐 그냥 나머지는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저는 13포인트를 했고 볼드를 했다는 거, 볼드가 아니라 엑스트라 볼드를 할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제목 3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그 다음에 언더라인 안 하고, 그래서 OK를 하시면은 제목 3이라는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문인데 너는 본문이다. 그래, 본문이야. 그래서 여기서 메뉴에다가 이런 식으로 글 만들었는데 이건 제목이에요. 저는 자, 제목이니까 이건 제목이야. 이렇게 하면 제목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책이라든가 이런 텍스트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이런 지정을 하게 되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제목이 또 두 가지야. 나는 제목이 두 가지네. 제목이 또 두 가지야. 그러면은 제목 3을 하나 만들 건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플리케이트 스타일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갖고 제목 4예요. 제목 4인데 여기서 베이직 요거는 한 12포인트 정도로 하고 요거는 한 볼드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제목 4가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OK를 눌렀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제목 3이지만 방법 잠깐만요.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건 제목 3으로 매겨졌죠. 여기다 지정 상태인데 제목 4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목별로 스타일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주로 어디서 쓰냐면 그러니까 잡지를 하거나 텍스트가 되게 많이 들어간 책자 있죠. 뭐 이제 상품 카탈로그라든가 아니면 이케아를 가봤더니 이케아에서 그 한 4, 50페이지 되는 상품 책자를 주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 페이지에는 제목이 뭐 이런 서식이고 저긴 저런 서식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스타일들을 지정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여기 되게 중요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인디자인 배우시면서 잡지를 편집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책을 편집하거나 시집이나 자기의 어떤 시집이나 소설 이런 거를 편집하실 분들은 요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뭐를 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새로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시집을 만든다 그러면 시집 본문, 그래서 기본으로 하는 게 01 정도가 됐니 01 정도로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해놓고 시집은 본문은 명조가 좋으니까 명조라고 해놓고 여기서 레귤러로 하고 한 11포인트 정도로 줄까요? 저는 11포인트 정도로 주고 하면은 11포인트 정도로 줬어요. 11포인트로 주고 나머지는 여기서 어떻게 볼까요? 여기서 인텐디드에서 시집에서는 보통 들여쓰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퍼스트 라인 인텐드를 뭐 한 3mm 정도 줬어요. 그래서 시집 본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OK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는 여기다 지정할 건 아닌데 앞서서 우리가 시에 관한 요게 이제 시집 본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요게 시예요. 시 본문이라고 여기까지를 시 본문으로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시집 본문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시집 본문으로 쫙 정리가 된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나서 보니까 요거 약간 너무 작은 것 같아 글자가. 그러면 자 요것도 다시 오른쪽 클릭 에디트 명령을 내리고 여기서 베이직 여기서 뭘까요? 자간은 뭐 이 정도면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한 10점 저는 요 정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10.5포인트 정도 주고 10.5포인트 정도 주고
요건 행간이죠. 요건 행간인데 요걸 약간 좀 저기 하고 요 정도로 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이렇게 하고 한번 다시 오케이를 주시고 이렇게 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좀 먹었죠? 이런 식으로 먹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주된 서식을 이렇게 보려 한다면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3mm 준 게 보이죠.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3mm 주고 그 다음에 캐릭터 패널에서 보시면은 명조에 11.5포인트 이렇게 준 거. 그래서 사실은 되게 우리가 작업을 되게 유능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정들을 모두 다 해놓고 해요. 우리가 하면서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이제 인디자인을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실제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되게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한다. 이 점들 좀 잊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